속 쏘는 인문학과 만난 민주주의 문지연입니다. 권력과 사회를 이야기하는 소설과 영화의 만남,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이문열의 소설을 1992년 영화로 만든 박종원 감독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은 자유당 정권의 시대적 배경으로 합니다. 대략의 줄거리는 주인공인 초등학생인 병태가 좌천된 공무원 아버지를 따라 서울에서 시골로 전학 오면서 시작됩니다. 학교에는 절대적인 권력을 휘두르는 급장 엄석대가 있고 그는 반 아이들은 물론 선생님까지도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들이 엉터리였고 엄석대가 곧 법이고 질서였죠. 반장 선거에서는 만장일치로 엄석대가 선출되고 대리시험으로 전교 1등은 늘 엄석대 차지였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그에게 복종했고요. 병태는 이런 상황에 적응하지 못하고 전학 초기 병태는 엄석대에게 저항했지만 곧 자신의 저항이 부질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뒤부터 병태는 저항 대신 오히려 엄석대의 옆에 붙어 권력이 주는 달콤함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병태와 석태가 6학년이 된 해 서울에서 새로이 김 선생님이 전근을 오면서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김 선생님은 석대의 세삭을 인정하지 않았고 석대의 권력은 한순간에 무너지죠. 무너진 권력 앞에 아이들은 앞다투어 그를 비난하기 시작했고 모든 잘못은 그가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한 일이며 석대는 정말 나쁜 놈이라고 결국 석대는 뒤엎어진 상황에 분개하며 학교를 떠나게 됩니다. 이 영화는 시간이 흘러서 성인이 된 병태와 석대의 조우를 그리며 마무리됩니다. 학교라는 작은 사회를 통해서 부정한 권력과 비뚤어진 사회, 통치자와 피통치자의 관계, 부정과 부패, 저항과 복종, 인간의 속성, 불의와 정의, 의리와 배신 등 인간 사회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영화 속 특히 인상적인 대사가 있습니다. 영화는 재미있고 또 그러면서도 우리를 깊이 있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과 공동체,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계관에 충분히 사유하고 있는가? 우리는 습관적으로 살고 있지 않은가? 나의 정치적 권리와 자유를 포기하지 않았나? 누군가 나 대신 나서주길 바라지 않았나? 질문을 던지고 깊이 고민하게 합니다. 시대의 노예가 되지 않으려면 멈춰 생각하고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할지 곰곰이 생각해보라.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에서 김 선생님의 외침과 한나 아렌트의 외침이 일맥상통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영화를 보는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는 우리 사회를 그리고 우리 삶을 돌아보게 하는 데 있죠.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음악은 또 어떤가요? 오늘날 시민인문학은 음악과 인문학을 쉽고 편하게 접목시키고 이를 통해서 인간의 삶과 가치를 함께 공유하고 고민합니다. 우린 일반적으로 클래식이란 음악을 우아하게 그리고 얌전히 눈을 감고 의미해야 하는 문화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문학으로서의 음악은 듣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은 세계적 음악가 모차르트, 베토벤, 바흐의 음악에만 있는 것이 아닌 인문학으로서 음악도 인간의 역사를, 인간의 삶과 고뇌를 그리고 꿈과 희망을 생각하고 느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네, U2의 썬데이 블러디 썬데이 들어보신 적 있나요? 이 곡은 아일랜드 출신의 록밴드 U2가 1983년 발표한 곡으로 영국과 북아일랜드의 오랜 정치적 분규를 소재로 하고 있습니다. 피해 일요일로 알려진 사건은 1972년 1월 30일 발생했습니다. 북아일랜드 데레시에서
정부의 집회 금지를 어기고 시민 권리 운동 행진이 벌어졌고 평화적 시위에 대한 영국 정부군은 사회 질서 교란을 이유로 시위대를 겨냥해 무차별 총격을 가한 사건으로 1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범한 일상이 누군가의 투쟁과 희생의 산물이라는 것을 다시금 되새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강력한 전자기타 리듬을 바탕으로 한 썬데이 블러디 썬데이는 록밴드가 정치, 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기회도 제공했습니다. 이 노래가 모티브가 되어 제작된 영화 블러디 썬데이는 전 세계인에게 피해 일요일 사건에 대한 비극을 다시 한번 반추시켜주는 공헌을 했습니다. 미술도 요즘 유행하는 시민인문학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분야인데요. 미술은 인류의 사상과 학문을 표현합니다. 또 누군가는 미술 작품이 시대를 말하고 인간 내면의 자아를 표현한다고 말합니다. 외젠 들라크루아는 1800년대 프랑스의 대표적 낭만주의 화가입니다. 그의 작품 중 1830년 프랑스 파리에서 일어난 7월 혁명을 그린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이란 작품이 있는데요. 그는 이 작품에서 여성에게 투표권도 주어지지 않았던 시대에 한 여성이 깃발을 들고 시체 더미 넘어 문 남성들 앞에 서서 봉기하는 장면을 묘사했습니다. 들라크루아는 1830년 10월 18일 형 샤를 앙리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 작품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는데요. 나는 현대적인 주제, 즉 바리케드전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조국의 승리를 위해서 직접 나서지 못하지만 그래도 조국을 위해서 이 그림을 그리고 싶습니다. 이 작품을 인문학적 사고로 접근하면 이 시대의 정치적 상황과 역사적 배경을 공부할 수 있고 한 발 더 나아가면 여성의 자유, 프랑스 혁명과 인권을 생각해 볼 수 있고 심지어 페미니즘에 대한 담론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미술 작품도 인문학적으로 사고하면 이렇듯 정치, 역사, 사회, 문화 등 다양한 학문적 영역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술 작품을 빌어서 자유와 인권을 논할 수 있고 인간의 삶을 논하며 각자가 가질 수 있는 생각과 가치를 나눌 수 있겠습니다.